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영아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로 오늘 새벽 아이의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 아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A씨의 아내는 살해와 유기 정황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아내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영아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살해 유기 정황들이 추가로 나오면서 경찰의 수사 건수는 598건으로 불어났습니다. 이 시간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성과 힘없는 아이가 그 폭력, 사실 가장이라고 할 수 없죠. 폭력적인 인간에 의해서 살해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국가가 힘없는 여성과 그 아이들을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절대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까지 잠시 조사했는데도 780명의 아이가 살해되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무슨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폭력으로 희생되어서 사망한 아내분들과 아이에 대하여 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묵념곡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으로 힘없이 희생되어간 여성과 어린이에 대해서 묵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틀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아이에 대한 폭력이 절대 미화되어서도 안 되고 두둔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가정 내의 일이라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서 방치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지금 요즘에는 TV를 보기가 힘들 정도로 어떻게 자기의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이렇게 많은지, 자기의 자녀를 죽이는 사람들이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자녀를 죽입니까? 그러고도 죄책감 없이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그런 자기의 자녀를 죽였다는 말이나 사체유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도 무감각해진 이 사회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소위 지도자라고, 우파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정광훈 씨가 자신의 돌된 아이를 청평야산에
사체 유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추종자들은 그런 파렴치한 범죄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런 사람이 나라를, 그런 세력이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습니까? 조국이보다 못한 도덕성으로 어떻게 나라를 바로잡겠습니까? 잠시 관련 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분이 나타났어. 소선원이라고 있어. 이름 이렇게. 소선원. 근데 이름 이렇게 막 얘기하셔도 괜찮아. 소선원으로 듣고 있지 이거? 울려요. 의사 부인이야. 이 의사 부인이 저 황선생님한테 내놓으라 그랬어. 이건 자기 불륜 얘기입니다. 내가 국립과학수사관에다가 조사를 해가지고 진위를 밝혀줄게. 그런데 사실은 진위를 밝혀주려고 한 거잖아요. 뺏으려고. 그래서 소선원은 신앙이 좋거든. 네. 근데 이미 그때는 황선생님이가 그걸 불태우고 없어서를 후란 말이야. 아, 불태웠대요? 아, 몰라. 아니, 뭐 목사님 게 아니고 불태워서 모르고. 아니, 불태웠는데. 이 얘기는 자기 그 불륜 사정액을 휴지에 묻었는데 그걸 불태우고 없앴다는 얘기를 학교에서 정강훈 씨가 직접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난 모르고 네. 없을 때니까 내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안 줘 해가지고 뭐가 있긴 있었네요. 의사님 근데 유난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름은 사랑제일인데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도 자, 보세요. 부인분을 그렇게 때렸다고 설교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보세요. 혹시 목사님의 영향 아니냐? 아. 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고 나는 우리 교회 방책이 뭐냐면 성경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정강훈 집단의 방침입니다. 때리든지 뭐 패든지 여성은 존중받아야지 이렇게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바로 세웁니까? 탈레반이나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여성의 인권을 발전하는 계속 그러면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 네. 이게 내 방침이야.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지, 성경에 써있잖아. 성경에 이것이 내 목회 철학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여자들 숨도 잘 여러분 못 쉬어요. 숨 쉬면 안 됩니다. 내 입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노아가 자기의 세 아들한테 축복하고 저주했잖아요. 네. 자기 친아들을 누가 저주하겠어.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가 주님 이 생명을 주님께서 거두시옵소서. 내가 병 낫게 해달라고 몸이 아우. 자, 자기 아이가 사망했을 당시에 자기는 이 장면에서 정강훈 씨 육성입니다.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아픈 상태에서 방금 들으셨죠?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돌된 아이한테. 여러분 방금 정강훈 씨 육성을 들었지만은 자기 돌된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픈데 부모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천국에 보내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라면 이런 기도할 수 없어요. 다윗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정말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떼쓰는 게 부모지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데 저것은요 정강훈 씨와 서미영 사모가 아이가 사망한 것을 알았다는 증거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 천국 환송 기도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방금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놓고 이상해 내 입에서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저것은 교모한 거짓말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두 사람이 딱 보니까 아이가 죽은 걸 아니까 장례식을 한 거죠. 그래놓고 그 아이를 병원에 혹시 의사가 모를까 싶어서 업고 가서 오다가 죽었다고 말한 것이 우리가 통상 상식에 부합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깨달고 기도하는데 왜 이분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애기를 얻고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아, 이미 아이가 죽어 있었다. 그렇지. 아니,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 업고 가는데 그번에 죽은 애를 왜 데려왔다고. 그때 내가 아침에 출발할 때는 애가 괜찮았거든. 울기만 했지. 근데 저 사람이 업고 가는 사이에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 하니까 의사는 법적으로 죽은 애가 왔을 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해서 청약이는. 자, 방금 보십시오. 정광훈 씨가 애를 업고 가다가 죽었다. 애를 업고 가다가 병원 얼마 못 가 그 거리를 가는데 죽을 정도로 위급한 애를 아무리 나쁜 남자라도 혼자 보냅니까? 이 상황에서 업고 가다가 죽을 정도의 아이였는데 이미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혼자 보낸 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죽은 애 내가 따라가서 뭐 하겠냐 싶었고, 서미영 사모는 사체 처리가 안 되니까 병원에 그냥 사체 처리를 해주니까 가져가서 오다가 죽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정광훈 씨가 또 기막힌 거짓말을 합니다. 방금 들으셨지만 병원의 의사는 아파서 왔는 애가 죽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럽니다. 제 의사생활 30년 다 돼가지만 아파서 병원에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대한민국 3천만 국민들 거의 대부분 아파서 죽습니다. 신고합니까? 의사가 그거 신고하면 일 못해요. 3천만 명 다 신고해야 돼요. 의사가 신고하는 것은요, 아동학대 혐의가 있거나 타살 혐의가 있는 사체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는 겁니다. 저 얘기는 저 아이를 업고 갔을 때 의사를 오다가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체를 처리하려고 했는데 의사가 딱 보니까 이거는 여기저기 부러져 있고 애가 막 멍이 들어있고 하니까 이거를 경찰서, 청량리 경찰서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만한 의사가 이것은 타살이다, 정광훈 씨에 의해서 맞아 죽은 아이다라는 것을 판단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아동학대 혐의가 있을 때 의사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신고가 된 겁니다. 그것을 모든 아이가, 아픈 아이는 다 경찰서 신고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도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의사가 한둘입니까? 이런 거짓말을 하는데 추종자들은 그런가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이든 아이든 아파서 죽은 애는 경찰서 신고 안 합니다. 그 청량리 경찰서에서 나보고 오라 그래. 갔더니 수사관님이 진짜 수사관님들 못했대. 그때는 전도사 아니셨어요? 그때 전도사 아니셨어요? 애기 죽음으로 서러운데 이걸 설명을 하려니 얼마나 슬픈지. 그래가지고 경찰관님, 누가 자기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과정을 설명하라. 그냥 기도해주고 갔더니 집사람이 병원인을 받으니까 죽었다고 그랬더니 집사람 데려오라는 거야. 자, 그때에 옆에 있는 다른 수사관이 네. 다른 교회 안수 집사를 하고 난 누군지 몰라. 기억은 안 나세요? 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내 어깨를 돌리면서 바깥으로 좀 다 나오라 그래.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그 청량리 경찰서 경찰이 정광훈 씨 보고 야 네가 왜 애 죽였어라고 첫마디로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이 이 사건을 의사가 고소해서 접수해서 경찰이 사체를 딱 보고 나서 피의자 불러서 정광훈 씨한테 첫마디가 네가 왜 애 죽였어. 애기가 아파서 죽었는 슬픈 부모한테 경찰이 너 왜 애기 죽였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조금 걱정돼도 의심돼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그 당시에 이것은 아동학대고 타살이었다는 증언을 그 당시에 진찰했는 의사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제일 처음에 봤던 경찰 수사관이 이거는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하다가 옆에 어떤 집사라는 경찰이 그 수사경찰 살인사건을 확신하고 수사하는 경찰을 밤에 밥새 먹이고 회유해서 그 살인사건 서류를 없애고 접수 안 한 걸로 없애고 청평야산에 가서 묻어라 그래서 몰래 묻었다는 게 사건 전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거 제가 무슨 수사 몇 개라는 게 목사님 더러운 새끼한테 걸렸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내가 오늘 저녁에 죄를 대접을 할 테니까 이거를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신고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그 대신에 목사님이 정식 장례식을 하면 안 됩니다. 저 화장터에 가서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둘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달라. 묻어주면은 자기가 이것을 처리해 주겠다고. 그 안수집사님이 나한테는 그때 정말 천사 같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서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자, 들으셨죠? 사체 유기가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떳떳한데 왜 사체 유기를 하죠? 폐죽인 게 아닌데 왜 사체 유기를 해서 공문서 위조를 해서 수사 중인 이것은요 국가기강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을 수사하던 청량리 경찰서 경찰이 살인사건 서류를 전부 폐기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러면 경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놓고 야산에 가서 묻어라. 이게 경찰이 할 소리입니까? 그래서 요즘에 사회 문제가 되는 이 자기 아이 사망 사건에 대한 사체 유기를 청평 야산에 묻었다. 이것인데 예를 들어서 떳떳하고 애가 아파서 슬퍼 죽겠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면 미쳤어요. 내가 무슨 수사받고 뭐 얘가 지금 아파서 죽었는데 무슨 야산에 가서 묻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 증거를 은폐하고 고발 서류를 다 공문서 오늘 제가 공문서 위조했는 청량리 경찰서 두 사람도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 신원 다 파악된대요. 둘 다 92년도 정도로 수정됩니다. 이 사건이 92년도가 크게 먼 기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전산화 다 돼 있어요. 청량리 경찰서도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 앞에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사체 유기를 이렇게 했는데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 시체를 처리를 했어요. 이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없어요. 시체 유기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치료도 다 지났어. 그러면 이미 치료도 다 지났어. 그러면 이미 치료도 다 지났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고 안 지나고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은 살인죄나 아동학대죄가요 요즘에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전 국민들이 너무 분노해서 살인한 놈이 버젓이 공소시효 지났다. 오늘 제가 고발장에다가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대구에서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양궁 선수가 어떤 남의 집 남편을 죽이고 그 집 여자하고 도망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1996년도에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2015년도에 인천공항에 떳떳하게 나타납니다. 경찰이 딱 체포하니까 나 공소시효 지났어. 이거 놓아. 근데 그 사람 살인죄로 처벌돼서 지금 감옥소에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지금 경찰들이요 공소시효 지났는 아동학대 사건 공소시효 지난 성폭행 사건들 다 수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왜 수사를 하느냐? 수사를 하다 보면 다른 별건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건으로 인해서 공소시효가 연결되는 사례가 많고 실제로 그 사람도 수사를 해보니까 아 이거는 공소시효가 중간에 중단됐다는 점을 발견을 해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중단됐다고 버젓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도덕성의 문제인데 어떻게 자기 아이를 사체를 청평 야산에 갖다 묻고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우파 지도자고 목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뭐 자기 문제니까. 지금도 그러면 아이가 있는 곳에 가끔 가세요? 안 가요. 가기는 매달 여기를 보기도 싫지. 왜요? 마음 아파서 아니면 더 이상 좀 싫지 주신 마요. 걸까요? 보기도 싫어요. 보기도 싫고. 자, 의사 본인이 나타났어. 의사 본인. 네? 의사 본인이 나타났어.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보셨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 입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제가 본인이 하는 거를 자꾸 그쪽 사람들은
뭐 누가 지어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본인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이 사건이 살인사건인 증거 5가지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에 봤던 의사가 살인사건으로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사체를 본 의사가, 정강훈 씨 아들. 그 다음에 그 사체를 처음으로 수사했던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의사가 이미 살인사건으로 판단을 했었고요. 정강훈 씨 본인이 거짓말했지만 이 영혼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사망을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 때 아까 전에도 나오지만은 자기는 아내를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두들겨 팬대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두들겨 패는 사람이 이날 또 한 번 더 때렸다고 해서 뭐 걸레 한 번 더 빨았다고 걸레 됩니까? 근데 이날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목사 사표내러 갔대요. 왜 목사 사표내러 갔을까요? 맨날 아내 두들겨 패는 사람이 이날따라 왜 갔을까요? 벼룩도 낯짝이 있듯이 애가 패 죽이고 나서는 도저히 자기도 이거는 사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표를 내러 간 거예요. 이게 연결이 쭉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냈지? 근데 왜 안 냈지? 그리고 아픈 아이가 가다가 죽을 정도의 아이를 병원에도 같이 아픈 아이하고 있다가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갔다는 사실. 그것도 일반적인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사망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다고 판단되어지고 그 아이를 혼자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사모는 병원으로 그냥 오다가 죽었다고 해서 처리를 어떻게 한번 해볼까 싶어서 하다가 의사한테 걸려서 이 사건이 확대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에서 있었던 양궁 선수가 2015년에 만세를 부르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양궁 선수 대구 살인사건 하면은 그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기는 공소시효 지났다고 딱 맞춰서 2015년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경찰이 체포해서 공소시효가 단절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건도 저는 부디 국민들이 지금 780명 전부 다 자기 아이 살해하고 자기 아이 사체 유기한 혐의로 수사받는 사람이 현재 780명입니다. 그 사람들 다 구속영장 신청되고 다 처벌되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영웅담처럼 2번, 3번 자랑삼아 얘기하는 정강훈 씨는 사이코패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그렇게 계속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보통 보면 여기 기다리고 계세요. 고발장 접수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한참 기다리게 하고 하는데 좀 회의의 행사의 진행을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미 고발장은 미리 접수하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검 형사 3과에서 접수를 했고 아마 철저하게 좀 수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경찰이 대검찰이 이런 사회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진상은 조사해야 됩니다. 일단은 수사는 해야 됩니다. 수사를 하고 진상을 발견하고 나서 최대한 법이 가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해서 처벌에 이르러야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목적은요, 이 사회가요 아내를 죽이고 어린 아이를 죽이는 짐승 같은 남자들한테 너무 관대해요. 이 사회가 그런 남자를 위해서 탄원서로까지 막 적어 넣어주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이런 힘없는 어린이와 여성의 인권이 아직도 대한민국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촉구해서 공정사회, 정의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누구 한 개인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가정폭력을 건절해야 되겠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생명권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집회고 하니까 구호를 좀 외치겠습니다. 대검찰청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가정폭력 미화 행위 규탄한다! 규탄한다! 가정폭력 미화 행위 규탄한다! 가정폭력 건절하고 가정폭력 행위자 엄정히 처벌하라! 처벌하라! 여성 어린이에 대한 폭력사건 가중처벌 법안 마련하라! 영유아 살해 780명 사체 유기 건절 근본 대책 윤석열 정부는 마련하라! 힘없는 영유아 살해로부터 영유아와 여성을 국가가 보호하라! 정강훈씨 아들 시신 유기 공문서 위조 후 청평 야산 안매장 사건 진상 규명하고 처벌하라!